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7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이 리얼미터란 여론조사기관은 친정부적이다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는 여론조사고 그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갤럽과 조사를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 갤럽과 비교를 해보면은 항상 리얼미터가 문재인에게 유리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한 수치가 나옵니다. 저는 한국 갤럽을 좀 믿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은 거죠. YTN 의뢰를 받아서 지난 30일부터 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 이 조사에서도 친여적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국정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주보다 2.9%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일주 사이에 3% 떨어졌다는 것은 폭락이라고 봐도 됩니다. 44.4%입니다. 이 정도면은 아마 갤럽 조사에서는 40% 전후로 특히 30%대로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4.4%, 잘 못한다. 52.3%입니다. 52.3%. 이 부정평가는 오히려 2.1%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2.9% 떨어지고 2.1% 올랐으니까 5% 격차가 났습니다. 한 주 사이에. 그것은 물론 조국 사태를 방치를 하고 오히려 조국을 사회주의 혁명 노선 출신이고 골수 레닌주의자를 법무장관에 앉힌 데 대한 일종의 벌을 받고 있는 거죠. 앞으로 계속 이 격차, 부정평가는 늘고 긍정평가는 줄어드는 이런 추세가 저는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나눠지니까 진보층이라고 하지만 좌파죠. 이른바 진보층에서는 지난주보다 오히려 1.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문재인 국정 지지도가. 그래서 77%입니다. 이 상당히 결집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층에서도 더 결집을 해가지고 보수층에서는 문재인 잘못했다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80%나 됩니다. 문재인 잘못하고 있다가 보수층에서는 80% 좌우가 아주 똘똘 뭉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게 중도층의 행태인데 중도층은 지금 서서히 문재인으로부터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문재인 잘한다가 5.2%나 내렸습니다. 5.2%포인트. 5.2%포인트가 내려가지고 39.7%. 잘한다, 잘 못한다. 잘 못한다는 3.1%포인트가 올라가지고 56.7%입니다. 이 중도층이 선거 향방을 가르는데 여기서는 아주 크게 지금 문재인으로부터 떠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정당 지지도에 반영이 됩니다. 사실은 문재인은 다시 나올 사람이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당 지지도입니다. 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리얼미터 조사는 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항상 갤럽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게 또 특징이에요. 문재인 지지율은 갤럽보다 높게 나오고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갤럽보다 높게 나옵니다. 이게 근데 높게 나와도 상당한 차이로 나옵니다. 이번에 보니까 9월 4주차 주간 집계에서 민주당 지지는 현재 38.3%입니다. 38.3%인데 이것은 좀 내렸네요. 1.9%나 내렸습니다. 1.9%포인트가 내려가지고 38.3%인데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2.7%포인트 올랐어요. 그래서 33.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8대 33입니다. 그 사이에 5% 격차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의 오차율을 좀 감안을 하면은 매우
근접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에서 매우 근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탄핵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33.2%까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높았다. 그런데 이 갤럽 조사에서는 24%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9% 차이가 나니까요. 그 조사 방법이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이건 좀 이상해요. 참.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지지율은 역시 자신들의 텃밭인 진보층, 이른바 진보층에서 상승을 했고, 한국당은 보수층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수 그리고 좌파가 서로 결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른미래당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5.9% 현재 지지율이 5.9%포인트입니다. 5.9%포인트. 지난주보다 0.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정의당은 오히려 한국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정의당이죠. 0.9%포인트가 내려가지고 4.9%포인트. 즉 바른미래당보다 못합니다. 지금 3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은요, 이 정당 지지도는 어떠냐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37%, 자유한국당 24%, 아주 큰 차이입니다. 아주 여기는. 그리고 우리공화당 1%, 바른미래당 6%, 정의당 8%, 모른다가 25%나 됩니다. 모른다가. 그런데 한국갤럽에서 총선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로서 어느 정당을 선택하느냐. 지역구 말고 비례대표로 어느 정당을 선택하느냐. 이게 사실은 정당 지지도와 비슷합니다. 이 조사를 해보니까 흥미로운 거는 이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는 정당 지지도가 37%인데 실제로 누구를 찍겠느냐고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찍겠다는 게 35%. 현재 정당 지지도는 자유한국당 24%인데 찍겠느냐고 하면은 자유한국당 찍겠다는 게 29%.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실제로 투표할 때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35, 자유한국당 29%가 비례대표를 선택을 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을 때 정당 투표를 할 때의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당은 12%, 바른미래당은 6%. 여기서도 자유한국당이 꾸준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문재인 조국 팀이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파렴치한이라고 볼 수가 있는 파렴치 부부라고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분인 줄 알았더니 가장 치사한 이 부부, 한 2달여 동안 국민들을 괴롭히니까 이 정당 지지율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이 조국과 떨어지지 않고 같은 덩어리가 되어버리니까, 한 몸이 되어버리니까 반사적으로 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한국당 지지율 올라가고 있는데 이 추세가 어디까지 갈 거냐? 이 여론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추세입니다.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은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반등할 거냐? 지금 현재로는 추세가 지난 추석을 계기로 해가지고 문재인 그리고 민주당의 불리한 여론의 추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추세가 형성되니까 여기서 덕을 보는 사람이 바로 황교안 그리고 한국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꽤 올랐어요. 9월 3일 조사에서 보면은 9월 3일, 5일,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그때는 보면은 이낙연 21%, 황교안 14%였는데 10월 초에 조사, 1일에서 2일 사이에 조사를 하니까 이낙연 22%, 황교안 17% 해가지고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5%포인트로 좁혀졌어요. 이낙연 1등, 황교안 2등인데. 그러니까 황교안, 자유한국당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이 동반 추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총선 직전까지 가면은 이 조국 사태가 총선 직전까지 가면은 어떻게 될 거냐? 조국 때문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은 총선에서 어려워진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될 때 언제까지 민주당이 조국을 안고 가겠느냐? 문재인이야 뭐 임기가 이제는 연장할 수도 없고 다시 출마할 수도 없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조국을 끌고 가서 과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수치상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총선까지 조국을 끼고 가다가는 원내 과반수는커녕 개헌 저지선도 안 된다.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목표는 개헌 통과 3분의 2 의석을 다른 좌파 정당하고 손잡고 완성한 다음에 사회주의적 헌법으로 개정하겠다는 이런 복심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조국 사태 때문에 오히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등이 3분의 2 의석을 차지해가지고 탄핵 가능성도 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희망적 관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민을 화나게 하면 정권이 무너집니다. 부마 사태가 40주년인데요. 국민이 화를 내니까 이게 정권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4.19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19 때도. 그리고 87년 6월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87년 6월 사태 때는 당시에 전두환 정권이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유연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국민들이 요구하는 직선제 개헌안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게 6.29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가 없던 노태우 씨가 결국 당선되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의 정치력을 문재인이가 발휘할 수 있느냐 저는 의심합니다. 좌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군인 출신 대통령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는 데는 좌파 좌편향된 이념의 포로가 된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죠. 자, 이제는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조국 때문에 망할지도 모른다 하는 수치가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